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마천 사기열전,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담열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전담열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전담열전의 전담은 살짝 나오고 실질적인 인물들은 그의 사촌 형제인 전영과 전횡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담열전은 우리가 사마천 사기열전 중에서 진나라 말기, 그 다음에 유방과 항우가 초안전을 벌이고 또 항우가 패하게 되고 유방이 통일된 한나라를 창건하는 시점까지의 옛 전국시대의 제나라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 반도에 있는 쪽이죠. 그쪽에 제나라 땅에서 그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인물 중심으로 제나라의 그 변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열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초한 시대, 한나라가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제나라의 역할, 제나라의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열전에서는 크게 세 명이 등장합니다. 사마천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처럼 전담열전, 그리고 그의 아들은 전불, 그 다음에 전담과 사촌 형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영, 그 다음에 그 전영의 동생인 전횡,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영의 아들로서 전광,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씨들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옆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제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진행해 날 때 인물들에 대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옆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자, 참조하시고 먼저 그럼 전담에 대한 인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은 옛 전국시대 때 제나라의 왕이었던 전씨의 후손입니다. 진나라 말기에 진승과 오강이 각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때 진승은 자기를 따르던 주불이라는 사람에게 예전 위나라 땅을 평정하기 위해서 주불을 파견하게 됩니다. 위나라 땅에. 당시에 전담은 제나라 북쪽의 적현 지역의 진나라 관리를 속이고 그 관리를 죽인 다음에 스스로 제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말기에 제나라 지역에서 스스로 왕이 된 자라고 하면 전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담이 진나라의 관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예전 진나라법에 자기의 노예 내지는 종을 죽일 경우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라 관과의 허락을 받고 죽여야 되는데, 이 전담이 자기의 종을 허락도 없이 죽였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내고 그러한 신용을 하여서 당시 적현 지역에 있던 관리가 전담에게 벌을 내리려고 성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관리를 잡아서 죽이고 전담이 스스로 제나라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예전 그 위나라 땅 지역에는 진승이 위구라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위나라의 그 왕의 후손이었는데 위구라는 사람에게 위나라를 가서 왕을 해라라고 파견을 했었던 거죠. 이때 이 위구가 그 지역에, 위나라 지역에 차지를 하게 되니까 통일 진나라의 장수였던 장안이 이 위구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나라 지역에 스스로 왕이 되었던 전담은 위나라를 도우러 출정을 했지만 결국 진나라 장군 장안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왕이 됐던 제나라의 이 전담도 옛 제나라 수도였던 임제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이제 스스로 왕이 됐지만 장안 장군에 의해서 제압되고 죽음을 맞이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나라 군사들이 흩어졌는데 이때 이 전담의 사촌 형제인 전영이라는 사람이 그 잔병들을 거두어 가지고 제나라의 동아라는 지역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나라의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제나라 사람들은 이번에는 전담이 죽고 난 후에로 그 다음 왕을 선택을 하는데, 옛 진나라 진시황이 제나라를 차지할 때 제나라는 싸우지도 않고 제나라를 진나라에 이렇게 바치게 됐죠.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전건입니다. 전건인데 이 전건의 동생이었던 전가를 제나라 사람들은 왕으로 삼고, 또 전각이라는 사람을 제상으로 삼고, 또 전간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나라의 체계를 갖추는 거죠. 이 시점에 초나라의 항량은 이 전영을 도와가지고 진나라 장군이었던 장안 장군의 군대를 동하에서 항량이 무찌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전영은 제나라에서 자기의 사촌형이었던 전담이 죽고 전가라는 사람이 왕이 돼버리니까 전영은 전가를 치고, 전가는 두려워서 결국 초나라 항량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또 그 밑에 재상이었던 전각은 조나라로 또 달아나 버리고, 또 장군이었던 전가는 이미 조나라에 가 있었다가 거기서 그대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영은 전담, 자기 사촌형이었던 전담의 아들이 이제 전불인데, 이 전불을 제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또 자기는 전영은 스스로 재상이 되고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전영의 동생, 친동생 전횡이 있는데, 이 전횡을 장군으로 삼아서 제나라를 평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제나라는 진나라 말기에 왕이 여러 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진나라의 장안의 군대가 각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장안의 군대가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반란의 한 중심이었던 초나라의 항량은 이번에는 조나라와 제나라에게 우리 연합을 해서 저 막강해진 진나라 장안의 군대에 우리가 대항을 하자, 이렇게 조나라와 제나라에게 연합을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연합 제안을 받은 전영은 이미 초나라로 달아나 버린 전가와 또 조나라로 달아난 그 전각, 전간, 이 세 명을 죽여준다면 내가 초나라와 연합을 해서 진나라의 장안 군대와 맞서겠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초나라의 회왕은, 당시 이제 초나라의 왕은 회왕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왕은 제나라의 전영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인정사정 없다, 이렇게 하고 결국 전영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국 전영은 진나라 장안에 맞서는 그러한 그 항량의 제안을 거부하고 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안은 항량과 싸우게 되는데, 정도 전투에서 조나라와 제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한 항량은 결국 장안에게 밀리고 정도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조나라는 계속 진나라의 장안 장군에게 밀려나서 거록이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밀려나게 되고, 장안은 거록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안은 조나라를 거록에서 포위를 하니까, 이때 항량이 죽고 난 이후 항우가 초나라의 군사력을 이제 응집시켜서 거록까지 달려가서 또 장안의 군대를 거록에서 이제 퇴각하도록 깨버립니다. 이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던 장이 진여열전에 나오는 인물들 있죠. 당시에 이제 거록에서 장이와 진여도 서로 의좋다가 이 거록 전투를 계기로 서로 이제 앙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이는 진여가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장이와 진여가 상당히 이제 앙숙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항우는 전영이 항량의 제안을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진나라 장안을 막기 위해서 제나라가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결국 돕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숙부인 항량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우는 이후에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전영한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영과 항우는
항량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항우는 거룩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조나라를 구하고 또 진나라의 장안 장군을 결국 항복시켜버리고 자기 밑에 두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항우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까지 진격해와서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우는 자기를 도왔던 장군들에게 농공행상을 베풀면서 중국의 각 영토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방은 가장 그 오지라고 할 수 있는 한중 땅에 배치되게 되는 거고, 이때 유방은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거죠. 그리고 항우는 예전 그 제나라 지역을 셋으로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셋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삼제라고 이런 명칭을 하는데, 첫 번째 전담의 그 아들이었던 전불에게는 중묵, 지금 아마 이 중묵이 칭다오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 중묵을 수도로 하는 교동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또 전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는 거룩전투 때부터 지속적으로 항우를 쭉 따랐던 그러한 장군이었죠. 이 전도에게는 옛 제나라 수도 임치를 수도로 하는 그 제나라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시대 마지막 제나라의 왕이었던 전건의 손자였던 전안에게는 박양이라는 지역을 수도로 한 제부광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는 제왕, 그 다음에 교동왕, 제부광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서 봉토가 나눠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항우가 농공행상을 제나라 지역에 대해서 세 사람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봉토를 주게 되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제나라의 전형과 또 조나라의 진여는, 진여 역시 이제 그 거룩전투에서 장이에게 밀려나게 된 그 사람이죠. 전형과 진여는 항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아무 자리도 아무 땅도 주지 않게 되니까 딱 두 사람, 여기 등장하는 전형과 진여는 항우를 원망을 하게 되었고 또 봉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전형과 진여는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은 항우에게 이렇게 왕따당한 같은 입장이 된 진여를 도와가지고 진여가 조나라를 차지했던 장이를 다시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군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우에게 이쁨을 받았던 제나라의 왕이 되었던 전두를 공격해가지고 초나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또 자기의 조카였던 전불에게는 항우가 교동왕으로 이렇게 지명을 했어도 가지 말아라 라고 전달을 했으나 이 전불 조카가 교동왕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그래도 꾸역꾸역 가니까 삼촌이었던 전형이 자기 조카 전불을 중무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전형은 다시 자기 조카를 교동왕에 배치받았던 자기 조카 전부를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돌아오면서 제부광으로 임명받았던 전안도 공격해서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제, 항우가 갈라놓은 삼제를 다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형은 그렇게 항우가 제나라를 삼제로 이렇게 분할하여 임명한 왕들을 전형이 다 죽이고 나서 하나로 묶어버리자 자기가 배치했는데 전형이 반항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항우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제나라의 전형을 치러 북형을 하고 북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형은 또 항우하고의 싸움에서 항우하고 쉽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막강한 군대인데, 그래가지고 평원이란 지역으로 항우하고 싸우다가 다시 또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원의 지역의 사람들은 전형을 또 왕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권을 휘둘렀다 해가지고 평원 지역의 사람들이
결국 전형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205년인데 이 시점이 유방, 그러니까 한중 땅 오지에 있었던 이 유방에게는 다시 기회를 찾아서 관중 지역인 진창으로 나오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이 중원인 동쪽으로 향해서 팽성까지 진격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우는 이 당시에 자기가 차지했던, 봉했던 이런 영토들을 유방이 동쪽을 향해서 서서히 잠식해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사실 또 항우는 이 전형이라는 제나라를 정반하느라고 유방이 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할 겨를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 항우는 제나라를 이렇게 다시 평정을 하면서 삼재로 나눠졌던 거를 전형이 이제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 항우가 다시 제나라를 평정하면서 항우가 또 제나라 사람들을 좀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루고 또 도륙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항우는 그 당시 그 시점에 제나라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제나라 사람들에서 전형이 죽게 되자 그의 동생이었던 전횡, 당시에는 장군이었죠. 이 전횡이 또 자기 형이 죽고 남은 그 잔병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항우와 또 대항할 준비를 했고, 때마침 항우가 제나라를 제압한다고 여기저기 제나라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당시에 유방이 팽성까지 이미 들어와 버리니까 항우는 이제 다시 자기 병력 3만 명을 빼가지고 유방을 또 퇴각시키기 위해서 자기 병력을 돌려 팽성을 다시 공격해서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틈을 타가지고 또 이 전횡은 제나라 지역에 여러 성들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자기의 형인 전형의 아들이 전광이 있는데 이 형의 아들 전광에게 제나라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또 전횡은 자기 스스로는 또 재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상이 된 전횡이 제나라의 어떤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 한나라의 그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팽성에서 싸워서 한나라의 유방은 다시 서쪽으로 평양 있는 지역까지 밀려나게 되고, 또 항우의 군대가 평양까지 이제 다시 쭉 한나라를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밀리고 밀리는 한나라와 초나라의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약 한 3년 동안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밀리고 밀리는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 제나라 지역에 있던 전횡은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권력에 대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제나라는 초나라와 한나라, 유방, 항우의 이 싸움에서 약간 불안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횡은 한나라 유방이 보낸 여기기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제나라에 초나라를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는 한나라와 제나라가 연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나라가 오히려 이제 한나라에 겉으로는 이제 화평을 청하는 거지만 제나라가 한나라에 흡수되는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기가. 그러니까 제나라의 전횡은 한나라가 제나라를 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면서 선뜻 한나라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갖고 여기기의 의견대로 한나라와 제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나라의 전횡은 사실상 이 시점에 한나라의 한신은 조나라를 치고 또 연나라를 치고 이런 제나라 쪽을 향해서 계속 군대를 이끌고 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나라에서는 혹시나 또 한신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황하강 인근인 역하라는 지역에 제나라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한나라의 유방이 여기기를 보내서 동맹을 맺게 되니까 역하라는 지역에 있던 제나라 군사들을 이제 철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좀 지난번 회음의 열전에서 한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왔던 것처럼 이 한신이 괴통의 이야기를 듣고 괴통이 이 시점에 유방과 전횡 제나라의 그 연합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군사를 철수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 제나라를 공격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여서 제나라를 공격합시다라고 한신을 꾸짖었던 그 괴통의 주장대로
어찌 보면 이제 천하를 삼분하겠다는 그런 한신의 야욕을 갖고 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제나라 군대 역할을 급습해가지고 제나라 군대를 박살을 냅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한신은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까지 닥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재상이었던 전행은 유방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생각돼서 유방이 보낸 여기기를 잡아가지고 속았다고 말하면서 여기기를 끓는 물에 삶아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204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신의 한나라 군대가 제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당시에 제나라 왕이었던 전광은 일단 동쪽에 고밀이라는 지역까지 달아나고 또 당시에 재상이었던 전행은 박이라는 지역으로 또 달아났습니다. 이때 제나라가 이제 한나라에 밀리게 되니까 앙숙이었던 초나라의 항우는 제나라를 덮겠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장군이었던 용조를 제나라에 급파해서 고밀지역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게 만들죠. 자, 이후에 한나라의 이 한신과 한나라의 장군 조삼은 초나라의 장군 용조를 쳐서 오히려 용조를 죽이고 제나라의 왕이었던 전광을 사로잡게 됩니다. 당시에 또 재상이었던 전행은 전광이 한신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전행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제왕이다 라고 칭하고 제왕이 되어서 한나라 장수 관영을 공격했습니다. 이 한나라 장수의 관영은 제나라 왕이 된 전행에게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결국 전행을 군대를 깨버립니다. 한나라의 장군 관영에게 공격을 받은 전행은 이번에는 팽월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자, 이 팽월은 나중에는 유방에 의해서 양나라의 왕으로 봉을 받게 되는데 이 팽월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항우 편에 서지도 않고 유방 편에 서지도 않고 약간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행은 팽월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제나라를 이렇게 평정했던 한신은 유방에게 제나라의 가왕으로 좀 임명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상소를 올리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유방은 사실 마지못해서 한신에게 가왕이 뭐냐? 제나라의 진짜 왕을 해야지 하면서 한신의 그 위력에 스스로 약간 눌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한신의 요구대로 한신을 제나라의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횡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이죠. 해야에서 한나라 군대에게 참패를 당한 초나라의 항우는 장강까지 달아났다가 스스로 자결하고 말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유방은 이제 한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이후에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은 각 전국 지역에 왕을 임명하게 되고 이때 양나라에는 팽월을 양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팽월에게 의탁했던 이 제나라에서 도망쳐온 전횡은 자기를 따르던 500명 정도 되는 추종자들을 이끌고서 팽월의 보호를 떠나서 책에서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오호도라는 섬으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전국을 다시 재통일한 한나라의 고조 유방은 제나라의 전횡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전횡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그냥 뒀다가는 훗날에 또 세력을 모아가지고 제나라에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전횡의 죄를 내가 용서할 테니까 섬에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전횡에 대해서 극진한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방의 제안을 받아들인 전횡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기를 유방의 이제 신하였었던 거죠. 여기기를 삶아 죽였다 예전에. 근데 그 여기기의 동생 역상이
아마 자기 형을 삶아 죽인 나를 내가 한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가만두겠느냐. 그 내가 사실 역상이 두려워서 내 지은 죄 때문에 역상이 보복할까 두려워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겠다. 그냥 나 여기 살면서 살 테니 그냥 조용히 살기만 해다오 라고 유방에게 다시 전달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듣게 된 한나라의 거조 유방은 자기 그 신하였던 여기기 동생 역상을 불러들여 갖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행을 이 조정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전행에 돌아왔을 때 당신 역상이 당신 형을 삶아주겠다 해가지고 전행에게 혹시라도 보복을 하거나 호되게 였을 때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역상에게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유방은 전행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당신이 걱정하는 바 역상에게도 보복하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놨으니 걱정 말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이제 유방에 다시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또 유방은 이 전횡에게 당신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제후의 자리 또는 뭐 더 좋으면 왕의 자리까지도 내가 한 자리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돈 나에게 와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내가 군사를 거기에다 보내서 아예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라는 그러한 유방의 마지막 송첩을 전행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전행은 있어도 죽겠고 가도 죽겠고 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를 따르던 빈객 딱 2명과 함께 유방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유방이 낙양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양을 해서 전행은 자기의 빈객 2명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쭉 서쪽을 향해서 오다가 낙양을 약 한 10km 정도 앞두고서 전행은 자기와 함께 온 그 2명의 빈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솔직히 유방한테 머리 숙이는 것이 참 치욕스럽다. 왜냐면 자기도 제 나라의 왕이었고 유방도 뭐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대 왕으로서 내가 머리 조아린다는 거 참 치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자기가 삶아 죽인 여기기의 동생 이 살아있는 역상이 유방이 뭐라 했다고 해서 나한테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역상의 마음이 가라앉겠느냐. 결국 나에게 언젠가는 보복할 것이다. 그게 이제 2번째 자기의 이제 문제점이고, 또 전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유방이 뭐 역상 보고 가만히 참으라고 해서 참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행은 이제 오면서 이미 그런 다짐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냐면 유방이 나보고 한 자리 줄 테니 나한테 오라고 한 것은 내가 좋아서 뭐 내 능력이 뭐 나아서 이렇게 해서 유방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반영할까봐 내 얼굴 한번 보자고 나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쯤 거리, 그러니까 낙양을 한 10km 남겨둔 이 거리에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하면 낙양이 얼마 멀지 않으니까 당신 빈객 둘이 나의 죽은 그 목을 들고 유방에 가서 내 얼굴 보여주면 유방이 내 얼굴 형체를 알아보고서 자기에게 언젠가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죽은 거를 보고 마음에 안도를 찾지 않겠느냐. 부패되지 않을 거니까 내 목의 형체는 알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죽어버린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행의 이제 목을 갖고 전행을 같이 수행했던 빈객 2명은 전행의 목을 들고 유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방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유방은 전행의 머리를 보고 전행의 어떤 어짐, 뭐 아니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같이 온 빈객 2명에게도 벼슬을 내려주고 또 스스로 자결한 전행에게 장사를 잘 치러주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전행을 쫓아갔던 이 두 명의 빈객마저 전행의 장사가 잘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전행의 그 묘 옆에서 목을 메고 둘 다 자결을 합니다. 이 빈객 두 명도 자기의 그 주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전행의 그 뒤를 따라서 스스로 자결을 한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한나라 유방은 자기의 그 사신을 오도까지 보내서 오도에 남아있는 나머지 약 500명 가까이 되는 전행의 그 빈객들을 모두 이렇게 모셔오라 라고 이제 보냅니다. 사실 유방은 자기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죽게 된 전행의 목을 받아들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한편으로는 전행의 그 능력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빈객들 대단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맞아들이기 위한 그런 그 사신으로 사람을 보낸 건 거죠. 근데 이 사신이 오도에 도착해서 그들이 따르던 전행도 죽었고 같이 갔던 두 명의 빈객도 같이 자살을 했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그 오도의 나머지 빈객들 500명도 모두 함께 자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을 따르고 그를 추종한다는 것이 이런 그 함께 동반자살하는 그런 위력까지도 발휘를 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유방은 전영과 전횡의 이 두 형제가 제나라에서 통치를 하면서 이 많은 선비들의 마음을 제대로 얻고 있었다라는 걸 유방은 이제 그때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이 말하고 있는 전담 열전 속에 들어가 있는 제나라의 전씨 여러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었던 전담, 그리고 전영, 전횡, 이 사람들은 진나라 말기에 제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고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나라의 유방의 세력으로서 제압되고 또 유방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유방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들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서 자결로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천은 자기 사마천 열전 그 태사공평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한신의 그 책사했던 괴통의 계책 때문에 제나라의 전씨 형제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 때문에 한신은 거만하게 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제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전씨 형제들은 잘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한신이 제나라를 공격하는 바람에 전씨 형제가 몰락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서 승리를 얻은 한신은 오히려 거만하게 제나라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한나라의 유방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로 부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사마천은 한신에게 이러한 모략을 꾸미도록 가르친 이 괴통만큼 계략을 잘 갖춘 괴통의 친구가 있다. 그 안기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이 안기생 친구는 친구만 봐도 안다고 괴통만큼 이 안기생이라는 사람도 계략이나 모략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안기생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항우에게 찾아가서 항우 보고 벼슬을 좀 나한테 주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항우도 역시 거만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우 역시도 거절을 했고 뒤늦게서 이 안기생과 괴통이 상당한 그 책략가다라는 걸 알게 된 항우가 뒤늦게 괴통과 안기생을 모셔오려고 찾았지만 오히려 그 시점에는 그들이 항우에게 오히려 거절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항우에게 죽음을 당할까 해서 도망쳤다라고 사마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마천은 이와 같이 제나라의 전횡의 절개가 고상하고 또 자기가 역사서에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을 남기지 않는다면 또 누구를 남기겠는가라고 하면서 전횡의 기계가 상당히 고상해서 내가 역사서에 남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전횡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나라에는 인재가 아주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전횡에게는 그러한 인재가 붙지 않았으니 이 또한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제나라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운한 전횡에게 왜 그런 책략사들 아니면 인재들이 붙지 않고 혼자 이렇게 고상해야 되기만 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횡이 이런 좋은 계책을 내는 그러한 조력자를 만나지 못했으니 상당히 아쉽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의 이 전쟁으로 항우와 유방이 다투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전담열전을 통해서 제3의 나라인 제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보도나 이야기 속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시점에 이 제나라, 옛 제나라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담열전을 통해서 요약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열전을 마치고요. 다음 편 예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신분상으로는 미천한 그런 평민에서 출발을 해서 또 유방을 따라서 한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개국 공신이 된 충성스러운 인물들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방의 동서지간이 되겠죠. 이제 번쾌, 유방의 처인 여후의 여동생과 결혼한 번쾌입니다. 번쾌가 소개되고, 또 여기기의 동생이죠. 역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나라의 하우영,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됐던 관영에 대한 그런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편에 소개됩니다. 다음 편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사마천 사기 열전 2권으로 김원중 교수님이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 1권과 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하고 사마천 사기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7개월째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1권을 다음번 차기 4명의 번쾌, 역상, 하우영, 관영 여기 이야기에서 1권을 마치도록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담열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오른편에 제 사진 누르면 구독 신청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저의 영상들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